적분이 어렵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맨 뒤에 있어서요. 미적분 맨 뒤에 있으니까 어렵죠. 극한 열심히 할 때 한 3번 볼 동안 미적분 뒤쪽에 미분이나 적분을 한 번 보거나 이러니까 어렵죠. 게다가 그 순수 논술 파트, 정통 논술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몇몇 군데 있죠. 이쪽도 잘 내요. 변별되니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최저가 없는 대학은 연세대, 서울시립대가 있고 나머지는 뭐 홍익대, 여대 뭐 등등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이 좀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수능 전 논술을 보는 게 요번이 처음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보통 그래서 추석 특강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연대 파이널을 추석 특강에 한다거나 계속 그래 왔거든요. 준비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나? 연대 컷? 낮은 과 컷? 건축공학과 그 이슈가 있었던 그 과 시험장 15점이랍니다. 합격자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불합격자들은 빵점이란 얘기잖아요. 평균이 15점이면 빵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략을 짤 텐데 원서 접수를 할 때 조금 지금 현재 뭐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연습이 좀 돼서 괜찮은 학생은 연대를 쓰게 할 생각이고 연대랑 시립대랑 같이 봐요. 같이 봐서 그때 조금 아래 쓸 사람은 시립대를 쓰게 할 생각인데 시립대가 허수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연대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여름에 특강을 오픈할 거예요. 여기서도 오픈을 할 건데 표면적으로는 압축 개념 특강이고 거기에 확통기하를 섞어서 수업을 할 생각인데요. 우리끼리는 연대 시립대 그 수능 전에 보는 파이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자고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가보자고. 어이씨 붙어라. 붙자. 자 13-1번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첫 번째가 다 전부 다 증명을 하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일단 이걸 알아채는 것도 좀 중요하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인티그랄 안에 걸려있는 이 함수가 적분 당하는 이 함수가 연속함수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연속함수라면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야. 항상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함수고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왜 증가를 줬을까? 근데 거기부터죠. 왜 증가하는 함수를 줬지? 논술에서 저런 걸 줬을 때는 증가함수, 뭐 감소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보통 우리 뭐 만들었니? 부등식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야겠네요.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얘를 x로 미분했을 때 스몰 f가 되는 걸 보이라 했으니까 얘를 도함수의 정의로 써야 되는 상태가 돼요. 그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라지 f의 x 더하기 h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얘가 스몰 f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이렇게 되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 다음은 h가 0으로 가서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이렇게 돼서 h가 걸려있는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온 거예요. 무난하게 왔는데 목표가 뭐냐면 이게 스몰 f가 됨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수능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왼쪽에 있는 극한값이
스몰 f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우극한값이랑 좌극한값이 모두 이쪽으로 수렴함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h가 양수일 때를 보는 거야. 자, 이제 질문이요. h가 양수일 때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극한 좌극한을 봐야 되니까 그게 있고, 이거 x가 커요 x 더하기 h가 커요?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h가 0 오른쪽에 가면 이게 더 큰 거고요, x가 0 왼쪽에 가면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봄직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연습한 바에 의하면 여기가 a로 묶여 있어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 있대요. 그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뭐 fx, dx, ft의 dt 다 좋아요. 얘를 지금 보려고 하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잖니. 그러면 이쪽은 델타 x, a에서부터 x까지 흘러가는 거니까 델타 x는 양수예요. x가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높이, 함수값, 양수예요. 얘는 양수죠.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면 a에서부터 x까지 접근하라는 말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델타 x가 음수란 말이에요. x에서 a를 빼게 되는 걸 거니까요. 델타 x가 음수니까 델타 x가 음수고 함수값도 음수니까 두 번째 경우에서는 요 놈이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끝, 위 끝이 어느 게 큰지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h가 이제 양수일 때를 했어요. h가 양수일 때는 x보다 x 더하기 h가 더 크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보다 x 더하기 h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근데 이 적분 변수 t가 있는데 t가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and f가 증가라는 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든 후 너의 극한, 요거 있죠? 얘의 극한 값이 fx임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x보다 t가 더 크고 x 더하기 h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딱히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좀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 fx가 증가함수니까 부등식 만드세요. fx, ft, f의 x 더하기 h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설명해야죠. 왜냐하면 f가 증가. 서술을 하실 때 수능 풀듯이 막 계산으로 막 가지 마시고 필요한 서술은 하세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이렇게 그 칸이 좁아요. 칸이 이렇게 봐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칸이 좁아가지고 우리 칸 넘어가면 그냥 빵점 처리되거든요. 그 칸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략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이공계열보다는 의예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가톨릭 대학이. 거기는 답안지가 충분히 서술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는 약간 좀 사인을 주는 거야. 너 되게 자세히 서술할래? 하나씩 꼼꼼하게 볼 테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답안지 사이즈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판 저판 수능형처럼 계산으로만 막 나열하잖아요. 그 감점이에요, 당연히.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갔는지를 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 풀어야 문제집니다만. 그 다음 부등식이 생겼고 얘를 노리는 건데 적분 걸어도 부등호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술은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적분 변수 t입니다.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이렇게 됐고요. 가운데 게 궁금했던 상태죠. 인테그랄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의 x 더하기 h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적분변수가 t니까 얘는 상수 취급이 되는 거라서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x 더하기 h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곱하시면 되겠는데 h의 fx가 되고, 그 지나가라니까 별거 아니야. 교과서에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나열하는 것,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예극한을 원하는 거니까 h로 나눠야 돼. h로 나눠야 돼서 그것도 쓰자고. fx h분의 1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이렇게 하시고,
F에 X 더하기 H까지 왔죠. 나눴는데도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다는 뜻은 H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써주는 겁니다. 아, 저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수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 노림수는 뭐냐면 H를 0으로 보낼 때 너도 fx로 가고 눈에 보이죠? fx로 가죠. H를 0으로 보내면요. 이것도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것도 fx로 가죠. 그게 네가 fx로 간다라고 서술하고 싶은 거예요.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이것도 fx고요. 리미트 0 오른쪽이죠. 미안 이렇게 양수니까요. H가 0 오른쪽으로 갈 때 F에 X 더하기 H 이것도 둘 다 fx가 됩니다. 근데 왜 fx죠? 이게? 얘는 상수니까 fx가 된다는 거 그렇거든요. 얘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fx라는 건 항상 이게 fx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언제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을 때는 연속일 때만 되는 거죠. 저기 있잖아요. 연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써야 되는 겁니다. 안 쓰면 감점이에요. 이게 fx로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 오른쪽에 갈 때 h분의 1 x 더하기 h까지 ft의 dt fx가 됩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첫 번째 상황을 한 거죠. h가 양수일 때란 거예요. 우극한 값이 fx가 되는구나. 그래요. 이제 두 번째 할게요. 음수일 때 이게 날아가고 그러냐. 이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뭐 같은 방식으로 서술할 것 같아.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자극한 이제 조사로 가야 되니까 H가 이제 음수일 때 할 거예요. 음수일 때 혹시 얘가 작지 않나요? 얘가 작아요, 그죠? 얘가 작아요. 얘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면 X 더하기 H보다 X가 더 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T가 어쨌든 X에서부터 X 더하기 H까지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아래끝 위끝을 바꿔주는 게 좀 나아 보이거든? 나아 보이는 거라서 일단 그 서술도 해주자고. 이렇게 되면 X 더하기 H T 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여기다 내가 F를 거는 거죠. F의 X 더하기 H F의 T F의 X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F가 증가. 그러네. 증가함수니까 그렇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적분을 이제 거는데 말이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거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델타 X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걸 생각인데 X 더하기 H부터 X까지 걸게요. 이렇게 F에다가 X 더하기 H의 dt 이렇게 되고요. 인테그랄 이렇게 ft의 dt 이렇게 하시고요. X 더하기 H에서부터 X까지 fx의 dt 여기가 좀 차이점이 있죠. 너도 가. 안녕. 잘 가. 이제 일로 왔어요. 그 다음은 좀 방향이 비슷하지 않나. 얘는요. 구간의 길이가 너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니까요. 마이너스 h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h는 양수인 상태니까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거니까요. 이제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h에다가 f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ft의 dt 약간 좀 디테일이 필요하죠. 너를 빼잖아요. 마이너스 h에다가 fx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할게 얘를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h로 나눌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h가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부등호방의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죠. 해서 마이너스 h분의 1 이렇게 되고 fx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리미트 h가 0 왼쪽으로 갈 때 f의 x 더하기 h 너의 극한도 리미트 x가 0 h가 0 왼쪽으로 갈 때 fx의 극한도 모두 fx가 됩니다. 이럴 거고 여기 때문에 연속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f가 연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 왼쪽에 갔죠? 얘를 일단 한번 그대로 써주는 거죠. 뭐 급하지 않잖아요. 풀 줄만 알면 급하진 않아요. 못 풀면 이제 급하죠. 연대 빵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된 것 같은데 리미트 h가 0 왼쪽으로 갔어요. h분의 인테그랄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쓰시고 ft의 dt를 한 것이 되겠죠. 그게 이제 fx가 된다. 설명 다 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은 이제 금방 하는데 1번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1번 설명을 드렸고 2번은 평소에 뭐 설명하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라고 쓰시고 a에서부터 x까지 뭐 계속 쓰시고 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13-2번 까지 하고 싶겠습니다. 13-2번까지 하고 싶게요. 그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봅시다. 일단 뭐 1번이나 좀 합시다. 보통 인테그랄 상수 x 뭐 아까 ft의 dt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얘는 그냥 x에 관한 식이에요. 변수를 x라고 두면요. x에 관한 식이고 애칭을 이렇게 붙여주거든. gx 놓고 이제 푼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고정점이 있어. GA는 0이야.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에 G'X가 있으면 얘는 fx가 되는 거니까 G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G를 미분한 함수가 fx니 G의 도함수인 fx를 잘 분석해서 G를 추론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이제 수투에서는 이런 것만 나오다가 미적분으로 가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여기를 뭐 할까? gx라 할까? gt? gx? 뭐 다 좋아요. ft의 dt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이렇게 얘는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예요. 그럼 어떤 함수가 합성함수냐면 이렇게 와서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gx를 합성을 건 거죠. 이렇게 합성을 건 거라서. 왜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은 수투에서는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는 거니까 미적분은 이걸 배우는 거라서 이런 함수랑 이런 함수가 합성돼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얘가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변수인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편한데 둘 다 변수일 수도 있죠. 인테그랄 여기 뭐 x 하고요. x 제곱 받고요. ft의 dt 뭐 이런 식이 있다 칩시다.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뭐 집어넣어서 0이 될까 하면 뭐 하려면 하지.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을 생각하는 거니까 x제곱은 x가 돼서 뭐 0 아니면 1이 있잖아요. 0 집어넣어도 0이 되고 1 집어넣어도 0이 되고 그렇다는 건 이제 알아요. 여기 있는 식을 뭐 대충 뭐 hx라고 하면 h의 1도 0이겠구나. h의 0도 0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미분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스몰 f의 부전적분 중에 한 개를 라지 f라고 하자. 그 말은 이거라 하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 라지 f의 x제곱이 되고 빼기 라지 f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치는 거죠. 미분 치게 되면 h'x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너를 미분 쳐야 돼.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고 X제곱이 되고요. 소미분해서 곱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스몰 FX라고 서술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수능 풀 때도 필요하죠. 이거 수투에 내겠냐고 이거를. 못 낸다고. 합성함수 미분을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이런 게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배경 설명 됐고. 자 그러면 이제 13-2번을 볼 텐데 특히나 수투에서는 이것만 보면 되거든. A에 묶여 있으면 X가 여기 있으면 델타 X 양수고 X가 여기 있으면 델타 X 음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함수값을 이게 떠 있었을 때 아까요. 근데 둘 다 변수가 되는 걸 보기 때문에 얘처럼 뻔히 보이는 거는 뭐가 큰지 작은지가 금방 판명이 돼요. X곱이랑 X 그려놓고 보면 되니까요. 그거 괜찮거든. 괜찮은데 쟤처럼 나와 있으면 조심해야 돼. 첫 번째 질문. fx가 큰가요? x가 큰가요? 문제는 안 나와있죠. 에이 당하고 그런다. 그러지 마라. fx가 더 커요. 이유는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적분당하는 요놈 있죠. 얘가 루트 1 더하기 t의 4제곱인데 뭐 어쨌든 양수예요. 함수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x에서부터 fx까지 함수값이 양인 놈을 적분한 거예요. 아 글씨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인 놈을 적분을 했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말은 얘보다 이게 크다는 얘기죠. 근데 함수값이 양수인 놈을 적분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뒤집혀 있겠죠. fx가 더 작겠죠. 됐죠?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미적분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위에 서술을 해준 다음에 형 x보다 fx가 더 큰데? 방금 직전에 증명했던 것처럼 t의 범위가 너하고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x보다 fx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는데? 맞지? 이런 범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인 상황을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가 양수인 상황만 연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수인 게 필요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인 채로 나는 연구해도 좋습니다. 이니까 얘가 이런 부등식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할까? fx 막 뽑아내야 되는데 좀 어렵죠? 일단 요 함수 있죠? 루트 1 더하기 t 4제곱이라는 함수는 혹시 이거 증가함수 아닌가요? 왠지 느낌이 증가함수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미분 쳐보면 되죠. 미분해보면 2 루트 1 더하기 t 4제곱분에 4t 세제곱이에요. 우리는 정의역을 양수에서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t가 양수일 때는 이게 항상 양의 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게 분명하단 말이죠. 됐죠?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게 증가함수야. 설명한다 식을 지금 짧게 쓰는 거지. 네가 서술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는 부등식을 또 만들 수 있어요.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루트에다가 1 더하기 x의 4제곱 루트 1 더하기 저 가운데 걸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루트에다가 1 더하기 fx의 4제곱이라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부등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분을 걸어요. 적분을 걸어도 부등호하면 변함이 없을 거니까 x에서부터 fx까지 이렇게 되고 dt x에서부터 fx까지 1 더하기 t 4제곱의 dt x에서부터 fx까지 1 더하기 fx의 4제곱 dt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좀 슬슬 좀 해보자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fx가 x보다 더 큰 거를 알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분배수가 t잖아요. 얘는 상수 취급이 돼서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되겠는데요. 맞죠? 적분 결과가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되니까 너는 fx에서 x를 뺀 여기에다가 루트 1 더하기 x 4제곱이 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도구죠. 이제 1이라는 걸 알잖아요. 얘가 1이라는 걸 아니까 1이에요. 1이라며. 1이라며 얘. 그래.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fx를 뽑아 먹어야 되니까 구간의 길이를 보면 fx 빼기 x 이렇게 있고 루트에
1 더하기 fx의 대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부등식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x분의 fx가 극한이 이제 1이라는 거 보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런 걸 끌어낼 수 있어. 이쪽으로 갈게. 두 번째 단계. fx 빼기 x라는 놈은 루트에다가 에이 그러지 마.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왔죠. 그거잖아요. 범위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한 게 fx가 x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 fx에서 x를 빼게 되면 양수예요. 여기를 1번이라 하면 그래 1번 위에 썼으니까 왜냐하면 1번 이게 설명하면 충분하겠죠. 왜 막아놓은지 아시겠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빵이에요. 얘도 빵이에요. 얘가 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도 빵이고 그 리미트 x 병신아 무한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루트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이것도 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어요. fx 빼기 x 네가 0으로 간다는 걸 얻었죠. 얘를 얻었어요. 이제 미적분 기본 문제로 바뀌었죠. 네가 0인 거니까 제가 1인 거를 밝혀 그랬으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x가 있는데 얘는 0이라는 걸 아니. fx 빼기 x가 일단 와야 될 것 같아. 얘는 무한대인데 0으로 가니까 얘는 0일 거잖아요. 원식을 쳐다보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원식이랑 똑같아. 얘를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는 0이 되고 뒤에 건 1이 돼서 이 1이 되는구나. 이 1 값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fx가 1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부등식을 뭔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태였고요. 부등식을 이제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fx에 대한 관계식 내지는 극한에 대한 얘기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fx가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겠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서술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나만 더 이쪽은 지울게. 우리 3개월 남았다? 연대 시립 때는? 수능 최저가 없는 그 논술이 이제 몇 개 없어졌잖아요. 몇 개 있는데 하여튼 해보자고. 방학에 할 때 들어오세요. 거기 들어오셔서 방학 때 좀 빡세게 합시다. 공식적으로는 압축 개념 특강 플러스 확통기하 찔끔인 것처럼 광고는 됐지만 우리끼리는 연대 시립 때 파이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 겸사겸사 한다. 확통기하도 같이 할 거다. 압축 개념도 할 거다. 네가 앞에 배웠던 부분을 놓쳤으면 다시 듣는 것도 좋겠고. 근데 그 추가적으로 좀 뭔가를 좀 더 할 예정이니까. 네, 인원이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가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지. 서로 민망하잖아. 그렇지 뭐. 자, 두 번째. 뭐야? 도함수의 극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도함수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도함수를 구해야지 뭐. 도함수를 구하려면 이 식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식에 출발할 것 같은데 미분을 하고 싶잖아요. 대충 뭐 미분을 왜냐 이게 대충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우리 ht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서술을 합시다. ht란 루트 1 더하기 t 4제곱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요. 라지 h를 미분하면 스몰 h가 된다. 이런 서술을 해주자고요. 그 라지 h는 스몰 h의 부전적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x에서부터 fx까지 ht의 dt 얘가 1이라는 소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라지 h의 fx 빼기 라지 h의 x
네가 1? 이런 얘기가 되죠. 양변을 x로 미분하면 그런 말 써주시고 그런 거 써주는 거예요. 스몰 h로 여기 이 말 썼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양변 미분하면 그러면 돼요. fx가 되고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hx가 되고 너는 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에 어떤 문제 나올지 몰라요. 육모, 구모랑 또 다른 형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교과 개념 입각해서 푸는 연습이 돼 있는 애들이 잘 푼다니까. 잘 모르겠나요? 여기다가 fx를 넣어요. 루트에다가 1 더하기 fx의 4제곱 f 프라임 x 이쪽으로 hx 보낼게요. hx 보내면 루트에다가 1 더하기 x의 4제곱 이렇게 됐네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fx를 구해요. f 프라임 x를 0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요. 루트 1 더하기 fx의 4제곱이 되고 1 더하기 x의 4제곱이 있는데 루트를 박았네요. 여기다 대고 x를 무한대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고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이제 느낌 오죠? 얘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쟤를 이용해야지.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세요. x제곱으로 나누면 루트 안에 x 4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x제곱으로 나누세요. x제곱으로 나누면 루트에다가 x 4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되고 루트에다가 x 4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fx 그가 4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꾸시고 이렇게 얘의 결과는 루트에다가 0 더하기 1 분의 루트에다가 0 더하기 1 그래서 1이 되겠죠. 왜냐하면 1번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되죠? 됐어요. 오케이. 이제 바람이 조금 있긴 했어요. 1번을 하기 좀 불편했다면 그래도 1번을 이용해서 2번은 하기를 좀 바랬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13-2번 어땠어요? 지나니까 할만하죠? 지나니까 할만한데 첫 번째 게 되게 어려웠어요. 부등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고 이 증명하기 전에 그 앞쪽에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 할 거니까 다음 문제들도 좀 보시면 좋고.
3번에 있는 문제들은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 적분 잘하면 돼요. 답 나오는 거는 이따 손해설 참고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적분이 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3번 잠깐 볼까요? 서술을 할 때 좀 주의점만 얘기를 하려고요. 일단 얘를 적분하려면 그냥은 안 되죠. 사인 제곱이랑 사인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 게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인 x가 돼서 여기 있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대충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g 프라임 x가 보이는 경우라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코사인 x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수능 풀 때도 그렇고 내가 그 논술 설명을 할 때도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x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흐르면 얘가 감소함수니까 코사인 0은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돼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답안지에다 이렇게 쓰기면 좀 그렇지 않아요? 범위를 설명할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보통은 그 치환적분의 핵심이 1대1 대응함수를 보통 1대1 대응함수를 1대1 대응함수를 이렇게 치환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죠. 증가함수를 감소함수로 치환할 수도 있고 감소함수를 증가함수로 치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증가를 증가로 치환할 때가 많기 때문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면 이쪽이 뭐 0에서부터 1까지 간다 할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간다. 그럼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간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감소함수를 치환해놨기 때문에 얘는 커지는 데는 작아진단 말이지. 그럼 여기 서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t가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1에서 0으로 떨어진다고? 작아진다고? 를 t가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서술하면 괜찮은 거예요. 0일 때 1이고 2분의 8 때 0이잖아요. 그렇게 얘는 증가하지만 t는 줄어들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서술해서 적분 구간을 설계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은 얘는 그냥 뭐 전미분해도 되죠. 마이너스 사인 x dx 너는 dt 이렇게 그냥 쓰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dx dt 만들어 좋은데 얘는 그냥 가시죠. 이렇게 이제 가시고 하던 대로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됐어요? 넘어가고. 어 13-4번이요. 여기는 조금 할 말이 많죠. 이 4번은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는 삼각치환에 관련된 주제고요. 3번은 반각치환에 대한 주제라서 제시문이 떠 있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시문이 없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기억하자고. 1번은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4 빼기 x제곱의 dx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푸는 걸 보니까 뭐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생각인 게 0에서부터 1까지 할까요? 1까지가 있고 루트에다가 1 빼기 x제곱이 dx 이런 거를 받아쳐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 실패. 그래프로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그것도 괜찮죠. 얘는 그 원이 있는데 반원이잖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반원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요거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너는 뭐 이 넓이랑 똑같겠네.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겠네 해서 계산하는 것 그것도 되게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얘는 반지름이 2인 반원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있단 말이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다고 또 이제 원의 넓이에 4분의 1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절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개가 넓이가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직접 이제 이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함수 적분해야 된다는 얘기는 적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루트를 탈출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루트를 탈출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죠. 탈출시키려면 이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탈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아까 서술을 한 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세타는 일단 0이고, 이 사인 세타가 1이 되려면 세타가 이제 그 30도여야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 서술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사인 세타가 0 되게 하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예각에 있는 걸 네가 썼다는 말은 세타를 제약시켰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써주셔야 돼요. 세타가 단 됐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인 것을 1대1 대응인 함수로 치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제약을 시켜놔야 사인의 범위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1대1 대응인 구간을 다 쓰고 있어야 모든 사인 값의 세타를 다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 해놓고 세타의 범위는 너야 라는 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계산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루트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4 사인 제곱이니까 4에다가 한번 써줄까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셔야죠. dx는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얘가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죠?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이에요. 얘가 이제 코사인 제곱인데 루트 코사인 제곱은 절대값 코사인인데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양의 값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6분의 파이 이렇게 있고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곱하기 2 코사인 세타에다가 d 세타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럼 다 됐죠 뭐. 너는 4배에다가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적분할 수 있어요. 얘는 반각 공식에 의해서 같은 종류면 플러스잖아요. 1 더하기 코사인 2 세타 이렇게 바꿔놓고 열심히 적분하시면 되겠네. 됐죠?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개인적으로는 합성, 삼각함수의 합성이랑 삼각 치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게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안 돼요. 실패가 됐고요. 이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x제곱 더하기 9를 미분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편한 상태가 돼요. 그냥 이제 안 되겠구나. 그냥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작전을 취해야 되겠는데 x를 3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삼각 치환을 할 때 쓰는 게 몇 개 있어요. 삼각 치환은 루트 탈출이 핵심이거든요. 방금 봤듯이 그때 쓰는 공식들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트를 탈출시켜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니까 탈출시킬 수 있고요.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을 탈출시킬 수 있고요. 이런 컨셉이거든요. 또 있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요. 얘 쓰임새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왼쪽 루트 걸면 오른쪽 루트 걸어서 탈출을 시킬 수 있다. 뭐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분수식의 적분을 하는데 제곱 인수가 딱 떠 있을 때, 자 제곱 같은 게 떠 있을 때 걔를 편리하게 계산하고자 쓸 때도 있어요. 얘 활용 방안은 여기이기도 하고 여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써먹고 있는 거죠. x가 0에
x가 0에서부터 3까지 지금 가요. 그러면 탄젠트 3탄젠트 세타가 0인 것은 세타가 0이니까 0으로 갈 거고 3탄젠트 세타가 3이면 1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렇게 썼다는 말은 세타의 범위가 제약이 돼야 되겠구나. 탄젠트 세타가 1대1 대응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표시되는 구간을 써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dx는 3에다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우리의 이슈는 x에 관한 식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는데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x제곱 더하기 9는 9 탄젠트 제곱 더하기 9예요. 9로 묶으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죠. 9로 묶으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거기다 대고 제곱을 걸었네요. 이렇게 됐고요.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나 보네요. 됐어요. 그래서 지을 거 좀 지읍시다. 얘의 계산 결과가 81 시컨트 4제곱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달고 올게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3으로 나오면 326 37에 21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 d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했고요. 그럼 27분의 1이고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는 코사인의 억수 아닙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뭐 바꿔서 하면 되겠는데 얘를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라고 놓고 열심히 적분하시면 답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보통 이제 삼각함수가 나와 있어서 정적분이 걸려 있으면 대칭성 같은 걸 연구해서 푸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 삼각함수랑 지수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경우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대칭성 연구를 해봤댔자 안 될 게 뻔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겠고 적분을 하려고 드니까 뭘 미분하면 제가 될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때 반각치환이라는 도구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좀 독특한 치환 방법이기도 한데요. 탄젠트 2분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요. 탄젠트 2분의 x를 t로 치환해요. 좀 독특하죠. 1대1 대응함수로 치환하는 건데 적분이 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적분을 잘하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탄생된 거기도 해요. 너는 탄젠트 2분의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탄젠트 x를 구할 수 있거든요. 대충 백각 공식 쓰면 2t가 되고 1 빼기 t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탄젠트 값을 구했으니까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x가 t였으니까 거기에서 탄젠트 x를 구한 게 얘가 나왔잖아요. 여기 x라 하고 여기에 값이 1 빼기 t제곱에다가 여기가 2t가 돼요. 피타를 치잖아요. 여기가 1 더하기 t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사인은 1 더하기 t제곱분의 2t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예각인 상태로 다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값만 지금 쓰고 있어요. 1 더하기 t제곱분의 1 빼기 t제곱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상태가 돼요. 부호가 잘 따라가요. t가 이제 정해지면. 그러니까 큰 걱정 없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탄젠트 아마 등장하게 되려면 제시문을 주고 할 겁니다. 탄젠트 2분의 x를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생각.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 목적은요.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탄젠트 제로는 0이니까 너는 0이고 왼쪽의 함수값이 t니까요. 3분의 2 파이를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잖아요.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가 되죠. 이제 조금 집중. 미분하잖아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2분의 x가 되고 속미분해서 곱하면 2분의 1이에요. dx가 되고요. dt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고자 하는 게 뭐였다고요?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꾸자 였잖아요. 그러니까 dx조차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하는 데가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시컨트 제곱 미분의 x는 t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 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t가 탄젠트 2분의 x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1 더하기 t 제곱이 되네. 여기가 그렇게 되네. 거기를 좀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해서 2분의 1에 1 더하기 t 제곱에 dx가 dt가 되네. 그래서 dx를 구해보면 1 더하기 t 제곱분의 2 dt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여기는 쫓아오셨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싸가리 몽장 바꾸자. 루트 3이 있었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코사인 x는 너잖아요. 1 더하기 t제곱 1 빼기 t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고 dx는 너라며 1 더하기 t제곱 분의 2가 되고 dt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에다 여기를 곱하는 걸 거니까 정리하면 2에다 1 더하기 t제곱이 될 거고 1 빼기 t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2가 될 거고 이렇게 맞죠? dt가 됐어요. 여기 날라가네요? 아니군요. 이렇게 이제 됐어요. 안 날라가네? 왜 안 날라가고 그래? 루트 3이 있잖아. 이 t제곱이 t제곱을 빼면 t제곱이고 이씨 t제곱이고 더하기 3이 되고 2에 dt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큰일 났죠? 또 뭐 해야 돼요? 또 삼각지향 해야 돼요. 또 t를 루트 3에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구나로 보게 돼요.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0 되게 하는 세타는 0이고 3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을 만족하기 루트 3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을 만족하는 탄젠트 세타는 1이니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물론 뭐 제약 거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될 겁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있을 것이고 얘는 3 탄젠트 제곱이니까요. 3으로 묶으면 3 시컨트 제곱이 나오죠. 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안 했잖아. 미분하자. 미분하면 dt가 루트 3의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루트 3의 시컨트 d세타 어디 갔어? 아이고 이씨 d세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시컨트 제곱을 날리면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구간의 길이 곱해서 답을 처리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각종 대학을 준비하실 때 준비가 될 거라 생각해서 안 빼고 있어요. 항상 하고 있어요. 상식선에서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13-4번의 주제는 삼각치환과 반각치환 이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정적분의 기법하고 있죠. 이제 13-7번은 알아서 하세요. 부분적분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알아서 부분적분 하시면 돼요. 이 제 본게임이에요. 13-8, 9, 10 여기가 본게임이거든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20분 드릴게요. 시작.
조금 생각했죠. 8번 풀고요. 9번에 1번 풀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10번 할게요. 저 8번은 부분적분은 함수가 곱셈으로 돼 있으면 항상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분적분의 유도 과정을 곱미분해서 유도를 하게 되는데, 부분적분은 적분 안에 적분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 또 나오는 그 적분이 좀 편하면 부분적분 땡큐인 거죠. 그적 빼기 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곱셈으로 돼 있으면 부분적분이 항상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돼요. 근데 계산이 뭐 편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부분적분을 연속적으로 써서 많이 해 이런 거죠. 뭐 부분적분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순환되는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점화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나온 거 저쪽으로 보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거에 기초적인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힌트를 줬으니까 그대로 따라갈 생각이에요. 이걸 미분하는 게 낫겠죠. 이걸 적분하시죠.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 라인에서 이쪽으로 갈 때요, 나처럼 또 이제 또 비 쓰시고 적 쓰시고 이딴 거 하지 마시고 부분적분법에 의해 한마디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미분할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적을 좀 똑바로 해라. 그적했죠? 0에서부터 1까지 전적분 걸었으니까요. 그 다음 빼기 미적이니까 미분해요. n 1 빼기 x n-1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에도 곱하면 -1 곱하기 적 n 더하기 1분의 1 x의 n 더하기 1제곱 dx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위끝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거 빼면 다 빵이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거든요. 부분적분의 쓰임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편한 거, 두 번째는 얘가 편한 거. 그래서 수투에서 넓이 공식들 있죠. 그것들을 부분적분으로 제가 다 유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거와 유사한 형태가 되죠. 아무튼 여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이제 쓰자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의 n제곱 1 빼기 x의 n제곱 dx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얘가 됐다는 거예요. 정리해야지.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n 더하기 1분의 n이 나갈 거니까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나갈 것이고,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대로 되고요. 묶여있는 것을 뒤에다 쓰고요, 얘를 앞에다 쓸게요. x의 n 더하기 1제곱, 그래야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1 빼기 x의 n-1제곱 dx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수열처럼 내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이거를 뱉어내면서 가는 거거든, 이런 뜻이죠. 뭘 뱉어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뱉어냈을까? 일단 이 n 더하기 1이라는 놈은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적분할 함수를 너를 택했고 미분할 함수를 너를 택했으니까 적분할 함수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차수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눴을 거니까요. 얘의 정체는 그렇네, 이렇게 됐던 거였죠. 근데 n의 정체는 뭐였냐면 n제곱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n은 뭐였냐면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할 함수에서 지수를 떨궜을 때 걔를 쓰는 거죠. 걔를 쓰는 거예요. 얘는 미분할 함수에서 지수를 떨군 거에서 쓴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적분할 거니까 그래서 지수가 n 더하기 1제곱으로 바뀐 것이고, 얘는 미분할 거니까 지수가 n-1제곱으로 바뀐 것이니 이런 틀을 가지고 있군,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n 더하기 1분의 n이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해 놓고 내려가시면 돼요. 한 스텝 더 가보죠. 얘를 미분할 함수로 택할 것이고 적분할 함수로 택할 것이에요. 그 분모에서 떨어지는 것은 얘를 실제로 적분한 그 결과에 n이 떨어질 거니까 차수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눌 거잖아. n 더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지수는 너를 미분했을 때의
거시기가 될 거라고. 미분하면 n-1이 나갈 거잖아. n-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쓰시고, 얘는 적분했으니까 x의 n 더하기 2제곱이 될 것이고 1 빼기 x에 얘는 미분했잖아. 떨구고 하나 깔 거죠. n-2제곱이 돼서 dx가 된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한 3개 정도는 보여주는 게 예의예요. 3개 정도는. 그래서 그 예의를 차려보자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눈치 좀 보이죠? n 더하기 2가 되고 n-1인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함수를 적분할 함수로 택할 것이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분할 함수로 택할 예정이고요. 얘는 적분할 거고 얘는 미분해서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쓰자고. 얘는 적분하게 되면 차수 하나 높이고 그 짓으로 나눈 상태, 미분하면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태. 규칙성 발견됐어요.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늘어나고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가 있고, 이제 적분을 했으니까 하나 얘는 올릴 것이고 얘는 이제 하나 까겠죠. 1 빼기 x에 n-세제곱의 dx. 이렇게 얘를 반복하면 되죠? 이제 눈치 보여요? 구조를 보면 요거 지수끼리 합하면 2n제곱이 계속 나오는 상태예요. 지수끼리 합하면 2n제곱이 나오는 상태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얘가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 곱셈 또 갈 거고, 여기 n-1, n-2, 곱셈 또 갈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 걸 써주는 상태죠. 이 지수의 합이 2n인 상태였었어요. 그 다음 적분한 것은 계속 쭈루룩 커지죠. 쭈루룩 커져요. 쭈루룩 커지니까 이 맨 마지막에 2n까지 커질걸요? 2n의 정체는 뭐냐면 n 더하기 n일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여기는 x의 2n제곱까지 올 텐데 괜찮아요? 이렇게 왔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은 쭈루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이겠죠 뭐. 이렇게 여기는 0제곱이 되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라서 dx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네. 그래. 근데 여전히 좀 불편한 게, 얘는 알겠거든. 얘를 적분해서 계산해 보면 2n 더하기 1분의 1까지인지 알겠어. 빠져 씁시다. n 더하기 1, n 더하기 2. 귀찮다. 쭉 가서 분모가 여기 2n에다 2n 더하기를 곱한 거니까 여기 2n은 살리고 2n 더하기를 잠깐 써볼게요.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분자는 n-, 이게 내신 서술형에도 막 이런 거 되죠. 이렇게 됐어요. 분자는 행복해. n팩이거든요. n팩토리얼이니까 분자는 행복한데 분모가 언해피해. 분모가 2n 더하기 1부터 하나씩 줄어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라서 이 밑에 n팩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지 않아요? n팩을 달면 2n 더하기 1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분자도 n팩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n팩을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n팩을 곱하면 분모는 2n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되고요. 분자는 n팩을 2번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이 제곱이 돼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보세요. 차분하게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기억해야 될 거는 부분적분은 곱셈의 형태로 돼 있으면 언제나 된다. 다만 그적 부분이 편할 거냐, 미적 부분이 편할 거냐, 다시 그적 부분이 편할 거냐, 미적 부분이 편할 거냐, 그런 걸 결정을 해서 가면 된다. 항상 좀 기억해 주세요. 정리됐으면 12-9번으로. 여기는 이게 준비 안 하면 잘 모르는 구간이에요. 저야 뭐 수능 수업할 때도 다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만 지금은 못해요.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할 때는 다 하거든요. 수능 준비, 내신 준비, 논술 준비가 다 되도록 싸가리 몽창 다 설명하는 편인데 지금은 그럴 새가 없죠. 엔제 풀고 있는 중이라. 근데 그래요.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 뭐 내신 서술형에도 나오니까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수능 준비만 하고 있었을 때는 저런 건 쳐다도 안 보죠. 에이 내겠어? 안 하는 거죠. 요즘 수능은 몰라요. 자 이제 상식부터 삼각함수를 적분하는데 제곱인 건 좀 편해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 이런 건 편하거든. 이런 건 편한데 세제곱으로 가면 보통 사인 세제곱 적분하라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2차랑 1차는 게 찢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A라는 놈을 보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있고 일단 좀 찢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그 상식적인 느낌이죠. 이렇게 찢어놓고 나서 이제 바라봐야 될 거는 A, B를 따로따로 구해야 될 거냐 관계식을 추론해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가다 보면 얘는 좀 편하거든? 얘는 적분하고 싶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요. 얘는 적분할 함수로 택하고요. 얘를 미분할 함수로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볼게요. 그 적을 했어요. 그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쓰시고 그적 했네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갔어요. 뭔가 값이 나올 판이죠. 빼기 미적이에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미분하면 섹탄 거기에다가 미했죠? 이 적분하면 탄젠트잖아요. 탄젠트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시컨트 x에다가 탄젠트 제곱 x dx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잠깐 센스가 있어야 돼. 아 선생님 이 탄젠트 제곱이 말이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니까요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얘가 보이기 시작해요. 갑니다. 윗끝 집어넣은 걸 아래끝 집어넣은 거 뺄 거예요. 윗끝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역수니까 루트 2 같고요. 0은 집어넣어봐야 0이니까 빼기 이렇게 곱하면 시컨트 세제곱이죠. 시컨트 세제곱이니까 걔가 A예요. 일단 쓸까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세제곱 x d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시컨트 x dx거든요.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A 푼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루트 2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있잖아. 2A 빼기 B를 구하라 그랬죠. 루트 2라고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로따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로따로 하려면 하죠. 그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를 하라. 얘를 하면요 2가지 정도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아유 피곤해서 어떡하니? 아유 피곤해서 어떡해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문제 코사인을 곱하죠.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있고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x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겠죠.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다 보니까 사인 치환하면 되겠다. 치환적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여우처럼 푸는 방법이 있죠. 분모가 이제 1인 상태니까 시컨트 미분하면 섹탄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그랬잖아요. 그 분모 분자에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해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시컨트를 미분하면 섹탄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치환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 시컨트 x 또 주어진 범위에서 뭐 대충 양수겠지 뭐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원했던 게 아니라고. 되지? 따로따로 구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번은요 2번 부분적분 하세요. 뭐 구정미적 2번 하면 되는 거 뭐 그거 뭐 필요합니까? 이제 한 놈이 남았죠. 10번이요. 조금 쉬었다가 10번을 할게요. 10번을 할 테니까 쉬면서 조금 숨 좀 돌리시고 10번을 좀 째려보시고
10번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쉬세요.
13-10번 문제가 서강대 문제인데 정통 논술형을 항상 섞어서 내는 학교예요. 보여라 이런 것도 내고요. 과거에 좀 유명했던 주제들 자주 내는 학교고, 비슷한 학교로는 이화여대도 있어요. 이 문제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화여대 수리논술 문제로 비슷하게 등장한 적 있죠. 1번은 허수판독 문제죠. 너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문제인데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분 적분 항상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적분하고 싶죠. 미분을 하고 싶거든요. 그정미적이니까 그대로 쓰고 적분하고 1에서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미적이니까 xf'(x) 이 바보야, 미분했잖아. dx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윗끝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거 뺄 거라서 2f'2가 되고 1f'1이 되고, 얘는 f의 2가 되고 더하기 f의 1이 돼서 뭐 이걸 계산하면 되나봐요. 근데 여기 요소가 다 있으니까 계산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됐죠. 이제 됐어요. 나는 그 부분 적분은 그정미적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오해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이제 2번이 문제야. 이제 2번은 설명하라가 하나 있고요, 얘를 이용하라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라가 잘 안 되면 이용해서 얘를 푸는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 부분 점수라도 받으시지 않아? 그래서 이제 2번을 봤지. 이 뭐 한 거냐? 이 뭐 한 거지? 이 느낌이 아까 사인 세제곱을 1차랑 2차랑 찢었던 것처럼 n제곱도 1차랑 n-1차랑 찢어가지고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차수를 좀 보세요. 이렇게 차수를 쳐다보면 좀 그런 게 힌트가 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요. 얘를 sin x n-1제곱 x 먼저 쓸까? 너랑 sin x로 이따 찢어놓고 나서 관찰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봐도 그렇고 실제 너를 봐도 그렇고 미분하는 게 낫겠지. 적분할래? 미분이 낫잖아. 얘는 적분을 해서 식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요. 미분의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얘는 적분의 결과예요. 그적했고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전적분 기호를 걸지 않을 뿐이지. 빼기 인테그랄 미분해요. n-1 사인 n-2제곱 x 코사인 x 미 했죠? 적분해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따라오셨어요? 그적 빼기 미적 했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사인 n-1제곱의 x 코사인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인테그랄 n-1에 여기가 마이너스 앞으로 뺐으니까 코사인 제곱이거든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풀었던 사인 세제곱 x 시컨트 세제곱 x였나요? 1차로 2차로 찢어서 했던 그 방식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비슷한 게 또 순환될 것 같거든. 반복될 것 같거든. 코사인 제곱 x가 1 빼기 사인 제곱 x예요. 됐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n-1에다가 너를 곱한 거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너를 곱한 거 이걸로 곱하지 뭐. 곱하면 사인 n-2제곱의 x d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다시 n-를 앞으로 좀 빼고 할까요? 좀 정리하고 할까? 정리하고 가자. 또 헷갈릴라. 네, 정리하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이거였고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로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n-1을 앞으로 빼냈어요. 빼내고 사인 n-2제곱의 x가 있고 1 빼기 사인 제곱 x가 있고 dx 이렇게 한번 거쳐 갑시다. 따라오셨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먼저 씁시다. n-1에 인테그랄 sin n-2제곱의 x dx 이렇게 하시고 빼기 n-1에다가 인테그랄 이렇게 곱하면 sin n제곱의 x dx 이렇게 뽑혀 나오네요. 아우 개 귀찮네.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한 거거든. sin n제곱의 x dx 요거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보내요. 저쪽으로 보내면 n-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쓰면 되겠는데요. sin n-1제곱에 x가 되고 코사인 x가 되고 멍 잡지 마세요. 멍 잡지 마세요. 아 귀찮죠? 귀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n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나오겠네. 됐죠? 이제 설명했어요. n으로 나누면 되겠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갈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쟤를 구하라. 이제 그랬으니까 쟤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그 부전적분 해놓은 거라서 여기 지울게. 이제 이용합시다. 두 번째 이거를 직접 구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n제곱밖에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n제곱인 상태를 먼저 계산합시다.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sin n제곱 x 점화식 같은 걸 써야 되는 상태라는 걸 눈치채면 되게 좋겠어요. 얘는 부전적분이에요. 적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어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대요. 사실 얘는 하다 보면 1부터도 성립하긴 하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단 그렇게 가자고. 더하기 n분의 n-1 이제 관찰. 윗끝 집어넣은 거 아랫끝 집어넣은 거 빼면 여기가 편하네요.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는 거라서 남는 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쪽 좀 어려워요. 여기 적분 어려워. 구분구조법도 되게 힘들었을 테고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말 듣거든. 논술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댓글을 하잖아요. 반문을 하잖아요. 수능은 너랑 맞냐고. 이게 그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가 학생부가 되게 좋으면 여기 없었을 테고 정시에서도 만약에 전 과목이 다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여기 없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약간 애매한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위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들쭉날쭉 전 과목이 골고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열심히 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도 갔는데 니네가 못 가겠니? 2분의 파이에서부터 화이팅 하라고요. 에이 지치지 말고 이거를 했죠. 걔가 n분의 n-을 뭘 뱉어내네요.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sin n-2제곱의 x dx 이렇게 온 것이에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답니다. 이제 분석을 해야죠. 딱 이 부분이 이화여대 논술 문제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얘를요 a의 n이라고 두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너는요 a의 n-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점화관계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분에서 점화식이 나오는 것은 잘 보셔야 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점화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n 대신에 2n이 들어간 거니까 a의 2n을 구해야지. 여기가 목표인 거지. 이제 수업 문제로 바뀌었어요. 15번 22번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이제 온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그 a의 2n을 어떻게 쓸 것이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점화관계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2n이라는 것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요.
N은 자연수일 거라서요. 크거나 같은 거라서 여기에 있는 정의역 또한 2보다 크거나 같아. 그 여기다가 그냥 무작정 대입을 해도 괜찮은 상태네. 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2n이라는 것은 n 대신에 2n을 집어넣어서 2n분의 2n-1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2n-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물론 n은 2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거는 원수열 입장에서 n 대신에 그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A의 제로고 여기가 A의 2잖아요. 그 원수열 입장에서 두 칸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원수열 입장에서 두 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가 두 칸 떨어질 때 뭘 뱉어내면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써봅시다. 이제 세 번째 단계요. A에 한 번 더 쓸게요. 2n이 있어. 얘가 두 칸이 떨어지게 되면 뭘 뱉어낸다는 거야. 뱉어내는 게 나를 먼저 뱉어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1을 깐 걸 뱉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두 칸으로 떨어진 걸로 내려갈 때 나의 첨자를 쓰고 1 깐 거를 위에다 써.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한 번 더 할게요. 2n분의 2n-1이 있어요. 얘도 두 칸 떨어졌겠죠. A에 2n-4가 될 건데 얘가 두 칸 내려갔을 때 나의 인덱스를 그냥 쓰고요. 거기다가 1 깐 거를 쓰세요. 2n-3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요. 세 개는 쓰는 게 예의라니까. 가요. 2n분의 2n-1이 있고 2n-2분의 2n-3이 있고 자 얘가 줄어들 거예요. A에 2n-6으로 줄어들 테고 줄어들면서 나의 인덱스를 그냥 쓰고 하나 깐 거를 쓰세요. 2n-5 이제 규칙 발견 완전 됐어요. 여기를 보면 2씩 떨어지고 있구나. 여기도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씩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A의 2n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2n을 어떻게 구할까? 거기를 연습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쓰자고. 반복하면 이런 말 쓰시고 2n 2n-2 2n-4 이게 내려갈 거고 밑에는 짝수 느낌이죠. 위에는 홀수 느낌이네요. 이렇게 으이씨 2n-5 곱하기 땡땡땡 내려갈 거예요. 이 이제 맨 마지막 어떻게 쓸 거냐 거기부터 해보자고. 이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건 빠르겠죠. 여기는 어쨌든 짝수 여기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의 첫 번째 항인 2를 쓰고 홀수의 첫 번째 항 1을 써놓은 다음에 여기는 A0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럼 이제 A0를 구하셔야 되네. A0는 뭐였냐면 여기가 AN이었으니까 A0는 요걸 AN으로 둔 상태죠.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A0라는 얘기는 여기 n 대신에 제로를 넣은 거예요. 사인의 영제곱이가 1이잖아요. 1일 때는 안 쓰는 거잖아. dx 이렇게 1일 때는 안 쓰는 거니까요. 1 곱하기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구간의 길이 1 곱하면 2분의 파이가 돼. 그래서 널 지우고 여기 2분의 파이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겠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그래서 밑에 거를 보자고. 밑에 거를 보면 2를 다 뺍시다. 2를 다 떼요. 2를 다 떼면 n 빼기 1 n 빼기 똥똥똥똥 가서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n개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밑에 걸 정리해보면 2가 n개 있고 n, n-1, n-2,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쭈르륵 곱하면 n팩이잖아. n팩토리얼이라는 걸 알아요. 분모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맞죠? 분자 이상하지? 뭐가 지금 없잖아. 뭔가 중간에 뭐가 빠져 있잖아요. 팩토리얼로 쓰기 불편하거든. 근데 이 분자에다가 분모에 있는 여기 2분의 1은 다시 여기 있어요. 아직 하다 말았죠. 이렇게요. 2분의 1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 이제 왔으니까.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 그대로네요. 여기까지 지금 다 한 거네요. 2까지 내려간 거니까. 다시요. 맨 마지막 걸 2라고 쓴 것을 제가 2분의 1 따로 쓴 걸로 착각했어요. 이거 맞네요. 맞고 근데 분자는 그대로는 안 되고 분모에 있는 게 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끼면 좋을 것 같아. 끼게 되면 1부터 2n까지 곱으로 바뀌잖아요. 맞죠? 그 분모에 있는 게 낀다는 말은 분모 문제에 분모를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분모 문제 분모를 곱했다는 얘기니까 너는 2번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를 한 번 더 곱하는 순간 2n부터 1까지의 곱이에요. 2n 팩토리얼이죠. 여기는 2n 팩토리얼이에요. 2n 팩토리얼.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쪽에 2분의 파이가 또 있네요. 한번 계산합시다. 그럼 너는 2에 2n 더하기 1이네요. 2에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곱하기 n 팩토리얼이 있는데 너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있고 분자는 그냥 2n 팩토리얼. 이게 냅둬 둡시다. 귀찮다 야. 이렇게 두셔서 파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메모해보세요. 부분적분은 반복형도 있고 순환형도 있는데 점화식을 쓸 수 있구나. 거기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전적분의 기법을 설명드렸죠. 말이 좀 거창한데 정적분하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고요. 아까의 그 증명 과정을 통해서 2가지를 다 배운 것이죠. 첫 번째는 인테그랄 상수 x ft의 dt. 지금부터 쓰고 있는 건 연속함수라고 가정할게요. f는 연속함수예요. 그래야 미분이 가능할 테니까요. 너를 x로 미분하게 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fx가 됩니다. 얘를 아까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뭐 구했던 그런 것도 한번 봤어요.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부터 b까지 ft의 dt. 이거를 한 것은 라지 f의 b에서 라지 f의 a를 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라지 f 프라임을 스몰 f라고 하고 f는 연속함수라고 가정한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치환적분이 있었죠. 치환적분은 합성함수에서 유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다가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돼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너를 어떻게 할 거니 이게 치환적분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gx라는 걸 이렇게 t로 치환해서 문제를 출발했고요. x가 a에서부터 b까지 흘러갈 때 ga에서부터 gb까지 흘러가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을 테고 미분을 하겠죠. g'x dx 네가 dt가 된다. 요걸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인테그랄 ga에서부터 gb까지 바뀌고 f의 t가 되고 g'x dx가 dt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게 치환적분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치환적분은 몇 가지 나눠서 출발해야 되거든. 이렇게 g'x가 보이는 경우, 두 번째 g'x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랬고, 세 번째 역함수 치환이 있었고, 네 번째 삼각 치환이 있었고, 다섯 번째 반각 치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생각나셔야 되는 거야.
G 프라임 X가 보이는 경우는 F 사인 세타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있다? G 프라임 X가 보이네? 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G 프라임 X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 없다. 만든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필요 없는 경우가 뭐였죠?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할지 루트 x를 t로 치환한다 할지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경우야?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만드는 경우는 이런 게 있었죠. 사인 세제곱 x dx 이런 것이 있으면 제곱이랑 1차로 바꿔서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꾼 후에 간다. 이렇게 했던 게 치환적분의 이제 핵심이었고, 역함수 치환은 x를 ft로 치환하거나 역함수 자체를 치환하거나 그렇게 했었고요. 삼각 치환은 루트 탈출이 기본이지만 분모에 제곱 같은 게 박혀 있으면 탄젠트로 치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고, 얘는 반각 치환, 탄젠트 2분의 x를 t로 치환할 때 탄젠트, 코사인, 사인 같은 걸 끌어내서 했던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분이 있죠. 부분적분은 fx랑 gx 두 개 곱이 있는데 미분을 해서 처리를 했던 곱미분에서 출발한다 했고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치고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때려가는 거죠. 그래서 f'x, gx를 보면 fx에다가 gx가 있는데 미분을 했어. 빼기 fx에다가 g'x를 했어. 이 식을 쳐다보면 곱셈일 때는 다 된다는 얘기죠. 다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테그랄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거는 거니까 정적분을 걸면 a에서 b까지 f'x gx가 되고 dx, 얘는 미분에다 적분했으니까 적분의 결과잖아요. fx gx 이렇게 되고 a에서 b까지 했고, 인테그랄 이 단순한 교과서에 써있는 이것을 보면서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일 때는 부분적분이 다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적분은 반복형도 있고 순환형도 있어요. 따라서 2번 이상 부분적분을 했었어야 되기도 하고요. 점화관계를 밝혔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보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하고 이런 것들, 여기는 대칭성도 있고요. 대칭성과 적분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있었죠. 다음 개념 설명을 할 때 이 이후 거를 하면서 여기 얘기를 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능에서도 중요하고 논술에도 중요하고. 됐죠?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합시다.